So many nights I'd sit by my window waiting for someone to sing me his song. So many dreams I kept deep inside me, alone in the dark. But now you've come along, and you light up my life. You give me hope to carry on. You light up my days and fill my nights with song. Rolling at sea, adrift on the waters. Could it be finally I'm turning for home, and finally a chance to say, hey, I love you, never again to be all alone. 'Cause you light up my life. You give me hope to carry on. You light up my days and fill my nights with song. 'Cause you light up my life. You give me hope to carry on. You light up my days and fill my nights with song, sweet song. You give me hope to carry on. You light up my days and fill my nights with song. It can't be wrong when it feels so right. Ooh, 'cause you light up my life, oh Lord, my life. 네, 이번 주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의 바람잡이 지영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원입니다. 오늘 신청곡은 우리들의 꿈님이 신청하신 위트니 휴스턴 You Light Up My Life 였습니다. 지선배 이 노래 아세요? 네, 이 노래는요 데뷔분의 원곡인데 이 노래를 위트니 휴스턴이 리메이크한 곡입니다. You Light Up My Life. 이 데뷔분은 팻분의 딸이기도 합니다. 가수 집안이죠. 자, 좀 어색합니다. 엄주원 아나운서가 5시 40분에 저에게 비보를 알려왔습니다. 코로나에 뒤늦게 감염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어마나 어디에 오메 저그림은 무엇, 엄프로는 어디 갔죠? 응? 지금 난리 났습니다. 자, 그래서 대타를 구하지 못해서 사진으로 엄주원 아나운서가 출연을 하고 있고요. 제가 중간중간 어마나운서 성대모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연습을 안 했더니 정말 어설프기 짝이 없어서 웬만하면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엄주원 아나운서가 이번 주에 저희랑 함께하지 못할 것 같아요. 오늘 5시 40분에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주 방송은 어려울 것 같고 상태를 다음 주에 방송을 다시 할 수 있을지는 제가 다시 체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급한 대로 30분 동안 저 혼자 떠들어야 하기 때문에 중간에 제가 목이 잠기더라도 시청자 여러분의 좀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크크크 사진 출연. 내일 설마 선영구 나오나요? 아닙니다. 내일은 배종호 교수님과 제가 둘이 하겠습니다. 코로나 걸리셨으니 쾌차하시고 오실 때 메로나를 사오십시오. 제 메로나 사오십시오 하시는 순간 제가 잠깐 했지만 로나로 끝나는 다른 거를 또 생각하고 있었다는. 다 그러실 것 같은데요 지금. 아나운서실에서 긴급 호출 안 되나요? 5시 40분에 호출을 하는 건 이건 좀 너무 결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은 혼자 해보겠다고 합니다. 마중물님, 안 되겠다. 내가 상암동으로 가야겠다. 지금 올라오십시오. 오시는데 꽤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오시면 저희는 다 퇴근하겠습니다. 자, 노두목이나 성지영 기자님을 왜 끌고 오시지? 이분들도 다 바쁜 분이시기 때문에 그나마 제가 제일 한가해서 30분 동안 제가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실패각이라 그러셨는데요. 왜 실패각이죠? 엄주원 아나운서가 없으면 이게 다 실패겠군요. 프레디스크의 엄주원 아나운서를 보러 오시는 분이셨군요. 잘생긴 이세희님은. 그러면 이번 주 한 주만 좀 참아주십시오. 자, 그럼 낮에 눈에 띈 뉴스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자, 일본의 애니메이션 더 퍼스트 슬램덩크 지금 개봉 6일 만에 46만 관객을 모으면서 박스오피스 2위에 올랐습니다. 실시간 예매율도요 12.2%, 아바타 물의 길에 이어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왜 이렇게 흥행이 성공했느냐? 30, 40 남성들의 열렬한 호응이 주요했습니다. 지금 CGV와 네이버 영화에 따르면요, 슬램덩크 예매 관객의 60.6% 정도가 30에서 40대 남성 관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만화책이나 뭐 애니메이션으로 슬램덩크를 봤던 그 추억을 이번에 다시 한번 살려보자 이러려는 분들이 극장으로 몰려오고 있는 겁니다. 관람평에도 이런 관련 내용이 많았어요. 청춘 시절을 슬램덩크와 함께 보냈던 이들에게 보내는 최고의 선물, 기억 저편에 남아있던 명장면들이 살아 숨쉬는 기적, 돌아와줘서 너무 고마워, 이런 글들이 많이 있었고요. 자, 엄아나운서는 슬램덩크 봤습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이거 그만해야 되겠네요. 지선배는 보셨습니까? 저는 슬램덩크 만화책 전작을 다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만화책을 워낙 좋아했기 때문에. 그럼 지선배는 공부는 언제 하셨어요? 자, 그만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슬램덩크의 각종 굿즈도 일찌감치 다 솔드아웃이 됐다고 하고요. 한국 성우들이 또 극장에서 스페셜 무대 인사도 했었는데 이것도 전성 매진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개봉 기념으로 나온 원작 만화도 1월 1일 새해 첫날 베스트셀러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흥행을 계기로 노노재팬, 그러니까 노재팬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고도 합니다. 이거는 얼마 전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그 애니메이션을 보고 온 한 관람객이 노재팬이라 볼까 말까 고민했는데 워낙 의미 있는 만화라 안 볼 수가 없었다, 이런 글을 올렸는데 이 글이 계기가 돼서 좀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비판하는 쪽에서는 이건 선택적인 노재팬이다, 또 자존심도 없냐, 노재팬은 생활이다, 이렇게 올리고 있고요. 다른 쪽에서는 노재팬을 강요하지 마라, 추억도 있고 애니메이션 한 편 본다고 나라 파는 것도 아니지 않냐, 부분적 불매운동도 불매운동이다, 이러면서 또 이분을 두둔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전에 이 슬램덩크 원작에 우길기 무늬가 여러 차례 사용된 적이 있었고요. 또 이 원작자인 니오우의 다케히코가 과거에 우익 성향 발언을 한 점, 이런 점들이 지적이 되면서 이 슬램덩크가 조금 논란에 휩싸였던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여기로부터 자유롭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한 개그 코너에서 개그는 개그일 뿐 오해하지 말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말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사회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볼까요? 우기글도 사용됐었구나. 저도 만화를 보면서도 그걸 좀 느꼈었습니다. 영정사진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왜 영정사진입니까? 저희가 시간이 있었다면 이게 엄주원 아나운서의 얼굴만 이렇게 크게 확대해가지고 등신대 같은 걸 만들려고 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시 40분에 통보가 왔기 때문에 겨우 이것도 급조해서 여러분이 주원 씨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좀 이 사진으로나마 위로를 받으시라고 갖다 놓은 건데, 영정사진이라뇨. 안 됩니다. 왜 이러십니까? 사진이 좀 우중충해서 더 그렇게 보여요, 이러시는데요. 아닙니다. 검은 띠를 왜 이러십니까? 자, 우리 잘생긴 주원 씨의 얼굴을 보시면서
다음 주에 주원 씨가 꼭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8초 후에 M보드 시작하겠습니다. 삐까번쩍님, 순간에 보내버리는 푸터팬. 네. 자, 어마나님, 크크크, 왜 보내버리세요? 아, 크크크가 아니군요. 유유유군요. 주원왈, 지켜보고 있다. 네. 자, 한 주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본 MBC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엄주원의 M보드 톱5입니다. 네, 맞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MBC에서 보도한 뉴스 중에서 조회수 높은 기사 5개를 추려서 알려드리는 M보드 탑5. 먼저 5위입니다. 네, 지난주 수요일에 보도된 김항섭 기자의 리포트인데요. 113만 뷰였습니다. 자, 뉴스데스크가 2023년 새해를 맞아서 그 인구 절벽 현상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과 대안을 모색하는 시리즈를 준비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주 M보드 톱5에도 이 첫 리포트였던 이승용 선임 기자의 뉴스가 M보드 톱5에 올랐었습니다. 이번 주에도 5위에 관련 시리즈가 올랐습니다. 이번에는요, 지역에서 청년이 사라진다, 그런 내용입니다. 뭐 지역에서의 청년 인구 유출이 심각하다, 이런 얘기는 뭐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었죠. 그런데 최근에는요, 그나마 상대적으로 청년들에게 인기가 있어서 청년 인구가 오히려 유입이 됐던 지역에서조차 빠르게 청년들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뉴스가 보도됐습니다. 자, 특히 이런 지역으로 손꼽히고 있는 곳이 제주도입니다. 최근에 한 수천 명까지 청년 인구가 늘었었는데 5년 만에 그 유입 인구가 확 줄었다고 합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교 4학년 양은정 씨. 제주 토박이지만 취업을 앞두고 제주를 떠날 생각입니다. 제주에서는 원하는 분야의 일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교육 계열이나 이제 출판업계에 취업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주도에는 이제 이런 기업도 없을 뿐더러 인턴십 기회도 주어지지 않아서. 거꾸로 제주가 좋아 서울에서 제주도로 내려온 대학생도 마찬가지. 제주를 떠나려고 합니다. 일자리도 적고 임금도 낮고 집도 비싸고, 그래서 서울에서 취업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서울로 다시 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좋은 조건을 제시해도 사람을 구할 수 없어 기업은 기업대로 고통입니다. 제주에서 채용을 한다고 했을 때 지원자 수도 적고, 그리고 일을 시작해도 오래 일하는 사람 찾기가 좀 힘들긴 합니다. 그 실제로 5년 전에 4천 명을 넘었었다고 합니다. 제주에 유입됐던 청년 인구가요. 그런데 불과 5년 만에 51명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자, 청년들이 제주를 떠나는 이유, 지금 여기 아까 그러셨어요. 지 누나는 집에서도 저렇게 말을 빨리 하려나, 이러셨는데 제가 사실 지상파에서 뉴스 출연할 때는 말을 천천히 했었습니다. 근데 유튜브는 조금 빨리 하는 게 낫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또 조현용 기자도 말을 빨리 해서 그게 먹혔다라는 얘기도 제가 어디서 얼핏 이렇게 팔랑귀로 들어가지고 좀 푸대에서는 제가 말을 빨리 하고 있는데 원래 하는 속도로 하면 이것보다는 조금 천천히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시간도 뭐 여유가 없고 해서 프리데스크에서는 조금 빨리 하고 있으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청년들이 제주를 떠나는 이유는 일자리가 부족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관광지니까 일자리가 많겠지, 서비스 산업 뭐 사람 많이 필요하겠지, 그래서 제주도로 왔는데 막상 일자리를 구하려다 보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속도라면요, 2050년 제주도의 청년 인구는 10만 명 정도, 2021년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37%나 감소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자, 제주도는요, 이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5년간 5천억 원을 들여서 청년 구직활동 지원에 나섰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뭐 아시다시피 제주도의 산업이 관광 또 서비스업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일자리의 그 형태를 보면 비정규직이 많다고 합니다. 계절성 일자리도 많고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소득을 기대하고 제주도로 갔던 청년들이 비정규직 일자리나 뭐 계절성 일자리가 많은 걸 보면은 안정적인 일자리가 여기서도 힘들겠구나, 이런 회의를 느끼면서 제주도를 떠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청년들의 탈제주 현상, 그리고 청년들이 제주로 가지 않는 현상은 뭐 앞으로도 계속이 되겠죠. 근데 제주가 이러니 다른 지역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자, 청년들 안정적인 일자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으로 청년 인구의 유입을 원하시는 지자체라면 좀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 더 많은 뭐 아이디어를 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4위로 가겠습니다. 와, 이거 혼자 계속 말을 하니까 굉장히 힘이 들긴 힘이 드네요. 중간중간 제가 물을 좀 마시겠습니다.
엠보드 이번 주 4위는요. 지난주 목요일에 보도된 조재영 기자의 단독 기사인데요. 어머나운서 이게 그 조회수가 얼마나 됐습니까? 조회수는요. 123만 뷰였습니다. 이게 12구 참사 당시 간신히 살아남았지만 2차 가해로 고통을 호소하다가 숨진 채 발견된 한 고등학생의 안타까운 사연. 저희 프리디스크에서도 전해드렸었는데요. 정부가 최근 이 학생을 뒤늦게 159번째 희생자로 인정을 했습니다. 16살 고 이재현 군입니다. 자막부터 보겠습니다. 네, 재현 군의 어머니는요. 아들에 대한 그 한덕수 총리의 발언을 듣고 아들의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MBC에 실명을 공개했습니다. 이런 뜻에 따라서 리포트에서도 실명을 공개했고요. 자, 이재현 군 2006년 4월생입니다. 이 생년을 보니까 얼마나 짧은 생을 살고 하늘나라로 간 건지 정말 실감이 납니다. 2006년이면 네, 16년. 아시다시피 재현 군은요. 그 참사 당시에 40분 넘게 인파에 깔려 있다가 구조가 됐는데 하지만 친구들이 바로 옆에서 목숨을 잃어가는 과정을 모두 목격했고 어떻게든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결국에 마음대로 되지 않았고 참사 43일 만에 세상을 등졌습니다. 어머니는 그 처음 취재팀과 만났을 때만 해도 아들의 이름이나 얼굴을 공개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2차 가해에 그 재현 군이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이 재현 군의 사연이 보도된 이후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재현 군이 생각이 좀 더 굳건하고 치료를 좀 더 열심히 받았다면 이런 생각들이 좀 강해져서 나아지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를 한 것을 듣고 본인의 의지 부족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오해를 받고 싶지 않아서 세상의 시선을 바로잡기 위해 아들의 실명을 공개하겠다고 결심을 하셨습니다. 사후에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 이 한 총리가 언급한 원스톱 통합 지원센터에 연락을 했지만 그 통화에서는 참사 현장에서 숨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해 줄 것이 없다. 이런 답을 들었다고 합니다. 결국에 국회 그 국정조사 특위를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한 다음에야 행정안전부가 재현 군을 159번째 희생자로 인정을 했습니다. 참사에 숨진 분들뿐만 아니라 살아남은 사람들, 또 고인 주변의 뭐 유족이나 친구들 이런 사람들이 어찌 보면 모두 희생자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 모든 분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분위기로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댓글에도 이런 취지의 얘기가 올라와서 제가 하나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솔서맘님이 올려주신 댓글인데 2,400명이 공감을 해주셨어요. 혹시 이 글을 보고 있을 수 있는 다른 생존자분들 부디 자신을 탓하고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친구들, 가족들, 연인들, 동료들이 생존자들이라도 더 잘 살길 간절히 바랄 겁니다. 아프지 마십시오. 재현 군의 명복을 빕니다. 부디 그곳에선 아프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머니 힘내세요. 이러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희생자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훨씬 더 큽니다. 거기에 힘을 좀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3위로 가겠습니다. 엠보드 톱5 이번 주 3위는 뭔가요? 주원 씨? 네, 금요일에 보도된 조희형 기자의 리포트입니다. 141만 뷰입니다. 최근 중국에서 유명 경극 배우 등 연예계 인사들이 잇따라 사망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이 아니냐는 의심이 일고 있는데 중국 정부는 코로나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통계와 달리 이상한 현실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막부터 보겠습니다. 자, 중간에 사진 좀 그만 틀어달라고 사진 좀 그만. 어맹커가 지켜보고 있다는 의미로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자 중간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모르실까봐 어마나운서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관계로 이번 주에 저희와 방송을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급한 마음에 이렇게 사진이라도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자, 중국의 유명 경극 배우인 추랄란이 지난달 19일 40살의 젊은 나이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관영 매체들이 뭐 딱히 사인을 밝히지 않은 채 급하게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숨졌다 이렇게만 전했는데 코로나 때문 아니냐 이런 의심이 일었던 거죠. 그리고 지난 1일에는요 또 중국 최장수 드라마에 출연했던 원로 배우 궁진탕이 사망했습니다. 근데 사인이 역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SNS에는 코로나로 인한 사망 아니냐 또 이런 의문이 제기됐고요. 또 다른 유명 인사들의 부고도 이어졌는데 다 사인으로 기저질환,
심한 감기 이런 것만 언급이 됐습니다. 역시 코로나로 의심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BBC는 뭐라고 보도를 했냐면 유명 인사들의 잇따른 사망에 코로나가 언급되지 않은 것이 오히려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자, 중국의 코로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도 이 보도에 함께 나갔는데요. 중국 SNS에는 한 동네 전체가 거대한 장례식장으로 변해 마을 주민 모두가 상복을 입고 있는 영상이 공유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지난주에 아파트 화장을 할 곳이 없어서 아파트 주차장에서 화장을 하고 화장식을 거행하고 있는 장면도 한 영상에 잡혔습니다. 그리고 그런데도 중국이 발표한 코로나 사망자 수 지난달 27일부터 열흘 동안 겨우 22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통계를 축소하지 말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세계보건기구가 이렇게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발표다 하면서 오히려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가 더 문제인데요. 중국 최대 명절 춘절 기간 동안 연인원 20억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중국도 중국이지만 이 춘절 기간에 중국 사람들이 해외로 나갈 가능성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긴장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 중국의 확산세를 아주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댓글에서도 2200분이 공감해 주신 킴님의 댓글, 국제적으로 중국발 출국자의 입국을 금지시키자, 이런 얘기를 올려주셨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는 상황에 중국발 이런 확진자들의 빗장이 풀리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엄주원 아나운서도 뒤늦게 감염이 돼서 긴장감을 모두 놓치지 맙시다. 다들. 자, 우리나라는 과학 방역 중이라 걱정이 없나요? 이러셨는데 포터에리 님이 우리나라도 중국발 입국자들에 대한 방역은 강화를 했죠. 네. 중국 애들도 한국 단기 입국 금지 시켰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하셨는데 이것도 저희가 뉴스데스크 큐시트 산책에 이 기사를 준비해놨으니까요.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자, 그러면 이번 주 2위 보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보도된 뉴스투데이에 우리가 사랑하는 선영구가 진행하는 이 시각 세계에 보도된 기사인데요. 154만 뷰를 기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소식입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자, 커다란 굉음과 함께 출입문이 부서지고 폭발음에 놀란 사람들이 혼비백산 달아납니다. 지난달 31일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을 당한 우크라이나 지역의 CCTV 영상이 공개됐는데요. 수도 키이우의 한 호텔에 미사일이 떨어지는 순간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이 카메라에 담겼고요. 미사일 공격으로 국립예술궁전의 유리문이 산산조각 나자 달아나는 사람의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러시아군은 지난해 12월 31일 우크라이나 전역에 미사일 20여 발을 발사했는데요. 공습으로 사망하거나 다친 사람만 수십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아침 이 시각 세계에선 또 속보도 나왔습니다. 양국이 포로 교환 협상을 한다는 내용이 나갔는데 두 나라의 인권 책임자들이 이번 주 튀르키예에서 회동하고 그리고 오는 12일에서 14일 사이에 우크라이나 의회 인권위원을 만나 양국 간 포로를 교환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는 로이터 통신의 보도를 인용한 소식이 나갔죠. 근데 이렇게 만난다, 포로를 교환한다, 이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요. 휴전하기로 했다, 정전 협상을 맺었다. 이런 얘기가 새해에는 빠른 시일 안에 좀 뉴스를 보도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엠버드 톱5 이번 주 1위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현지호 기자가 보도한 리포트인데요. 213만 뷰를 기록했습니다. 2002년 12월 31일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부산의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드론 쇼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쇼 중간에 드론 2대가 추락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이 됐죠. 그중 한 대가 특히 인도로 떨어지면서 인명피해가 날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이 행사를 주최했던 자치구는 별다른 안전 대책도 없이 드론 쇼를 조만간 또 열겠다 이렇게 홍보하고 있는데요. 그 위험천만한 당시 상황을 보겠습니다. 지난해 12월 31일 밤 부산 광안리에서 열린 드론쇼. 전국 최대 규모인 드론 1,500대가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드론 한 대가 갑자기 바다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 떨어졌다. 물로 저런 거야? 하지만 공연은 계속되고 5분도 안 돼 또 다른 드론 한 대가 이번에는 육지 쪽으로 날아갑니다.
공중에서 시동이 꺼진 드론은 바람에 밀려 빠른 속도로 낙하한 뒤 인파가 몰려있던 이곳에 그대로 떨어졌습니다. 남성 관광객 한 명이 추락한 드론에 맞아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지만 드론쇼를 주최한 수영구는 문제를 축소하기에 급급했습니다. 바다로 한 대 들어갔고 또 한 대는 테마거리 쪽으로 크게 다치신 건 아니고 그냥 발 위에 떨어진. 드론 업체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데 드론 모터 불량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업체 측은 추락한 드론이 전체의 0.03%밖에 안 된다며 안전대책도 충분했단 말만 반복했습니다. 현재까지 한 번도 발생한 적 없는데 1,500대라는 것이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다 보니까 안전 절차는 제대로 등록 동작을 했고요. 다만 이제 그분이 조금 가까이 계셨기 때문에. 네, 수영구는요 배상 또 보상 방안을 강화하고 드론 점검도 보다 꼼꼼하게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지는 않았어요. 이런 와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설 명절에 대형 드론 쇼를 또 하겠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래도 발에 떨어져서 그나마 다행인 거지 만약에 결국에 머리로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면 아주 뭐 아찔합니다. 사람이 없는 바다 위에서만 뭐 띄운다거나 아니면 뭐 인파의 접근을 좀 통제한다거나 이런 뭔가 대책이 마련된 다음에 드론쇼를 하면 더 기분이 좋지 않을까요? 이상으로 엄주원의 엠보드 톱5였고요. 8초 후에 오겠습니다. 지 기자님 너무 외로워 보임 이러셨습니다. 네, 외롭습니다. 그리고 30분 동안 떠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뭐 예전에 16시간 생방송을 해본 적은 있지만 한마디도 그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30분 내내 혼자 떠드는 것은 정말 한 10년 만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뭐 큐시트 사제까지 해보겠습니다. 오늘 뉴스데스크 톱은 아마도 많은 분들이 예상하시는 그 소식일 겁니다. 제목 보겠습니다. 네,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피의자로 조사를 받기 위해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오전에 나왔습니다. 자,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면서 이 대표 이렇게 말했죠. 잘못한 것도 피할 이유도 없으니 당당하게 맞서겠다. 불의한 정권의 역주행을 이겨내고 역사는 전진한다는 명백한 진리를 증명한 역사의 변곡점으로 기록되길 바란다. 그리고 정치 검찰의 함정이다. 사법 쿠데타다.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와 지지자들 수백 명이 검찰에 나와 현장이 아수라장이 되기도 했는데요.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데 현장을 연결해서 오늘 조사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을지 살펴보고요. 이재명 대표는 언제쯤 조사를 마치고 검찰 청사를 나올지도 예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법조팀 취재 기자가 출연해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들 지금 어떤 것들이 진행되고 있고 진도가 어디까지 나갔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예상해 보겠습니다. 이 밖에도 관련 아이템이 총 6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MBC 법조팀의 단독 취재 기사도 있습니다. 기대하시고 꼭 시청해 주십시오. 자, 중국이 아까 여기 채팅창에도 올라왔었는데요. 한국 국민에게 당분간 중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주한 중국 대사관의 공식 발표를 보면요. 보복이라는 것이 확실히 느껴집니다. 뭐라 그러냐면요. 오늘부터 주한 중국 대사관과 총영사관은 방문, 상업무역, 관광, 의료와 일반 개인 사정을 포함한 한국 국민 중국 방문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 조치는 한국이 중국에 대한 차별적인 입국 제한 조치 취소 상황에 따라 조정할 예정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니네 하는 거 봐서 우리도 풀든가 말든가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복이라는 거를 명확하게 드러낸 겁니다. 자세한 내용을 뉴스데스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역을 강화한 것은 과학적인 근거에 따른 방역 강화였고 역시나 방역을 강화한 이후에 중국발 입국자의 뭐 한 지금은 40% 50% 정도가 양성률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한 근거가 있었고 또 우리나라뿐 아니라 유럽이나 미국, 일본도 중국 입국자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왜 유독 한국에만 이런 조치를 1번으로 취했을까요? 이 이유도 베이징 특파원 연결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헤어질 결심 박찬욱 감독의 영화가 내일 그러니까 현지 시각으로 내일 오늘 현지 시각으로는 10일 오후입니다. 우리 시각으로는 내일 미국에서 열리는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비영어 영화 작품상에 도전합니다. 자, 한국 영화가 미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이 해당 부문의 후보로 오른 거는요. 2020년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에 이어서 헤어질 결심이 두 번째입니다. 근데 당시 기생충이 이 상을 수상하면서 아카데미 작품상을 탈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헤어질 결심이 아카데미 작품상으로 가는 첫 관문을 통과할 것인가? 이것이 골든글로브 시상식을 보는 관전 포인트입니다. 자, 마지막 하나 보겠습니다. 최근 공개된 넷플릭스의 더 글로리. 아주 뭐 장안의 화제죠. 이것 때문에 학교 폭력의 심각성이 다시 공론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대구에서 그 동급생의 옷을 강제로 벗긴 다음에 폭행하는 등의 모든 그 장면들을 30여 분 동안 SNS에서 생중계한, 그리고 이 과정에 피해자의 신체를 노출시키기도 한 중학교 3학년생 2명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당시 해당 방송을 접한 시청자가 신고를 하면서 과외 학생들이 붙잡히게 됐는데요. 이들은 그냥 장난이었다라고 얘기했지만 조사 결과 강제성이 명확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소식 뉴스데스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방 시작할 시간입니다. 자세한 소식은 뉴스데스크에서 확인하시고요. 저는 내일 배종호 교수와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